MRO의 비즈니스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는 MRO라는 걸 갖다가 오래 역사도 오래되고 투자도 많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중에 회사 다니는 사람이나 뭐 매니저분들이나 CEO CIO 이런 사람들은 서비스 중요해. 그렇지만 그 사람들 말에는 서비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산이 중요해서. 근데 요즘에는 자동차가 뭐고 생산을 잘못하면 그 서비스가 초기 대응에 잘못하면 회사의 데미지가 엄청나게 크고 리콜 현상, 회사가 휘청휘청하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잘못했다가 망한 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원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어떤 기업이 잘 나가는 기업들 보면 서비스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중요성은 뭐냐면 퍼스트 타임 픽스 레이시 로열티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회사의 그 대기업의 에어컨을 샀는데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서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 왔는데 약간 모르는 초짜가 온 것 같아요. 뭐 하다가 못 고치고 갔어요. 근데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조금 많이 하는 사람이 왔나 봐요. 왔는데 또 못 고치고 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참았는데 두 번째 되니까 약간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와서 못 고치니까 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회사에서 이 조사를 해봤더니 첫 번째 first time fix rate를 딱 고치면은 단번에 와서 고치면은 충성도가 높대요. 두 번째 할 때는 충성도가 좀 회의를 느끼는 거죠. 세 번째에 못 고치면 다음에는 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마케팅 해가지고 힘들게 끌어들여는 그 경쟁자에다가 보내는 그런 거는 참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 좀 통신사도 이런 거가 많거든요. 통신사 같은 데도 MRO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와서 못 고치고 계속 속도가 늦고 두 번째, 세 번째면 짜증이 굉장히 나죠. MRO의 가장 그 비즈니스 가치는 First Time Fix 레이트를 높여서 충성도를 높인다. 서비스 이윤은 제품의 이윤에 대해서 25%에서 1000%까지 높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요새 제품 이윤이 우리나라 기업이 20% 되는데도 별로 없어요. 근데 서비스 이윤은 제품 이윤에 대해서 20%에서 10배까지도 높을 수 있습니다. 판매 후 서비스 지원에 대한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전에 몇 년 전에 이거는 좀 국방 얘기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미국 회사가 탱크나 이런 걸 사용 중인 유스트 탱크를 한 대당 500불에 팔려고 한 적. 500불은 거저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매년 거기 부품이라든가 뭐 이런 거가 탱크에 들어가는 부품들이나 이런 거는 시장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회사 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윤이 높아서 MRO라는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하는 거에 비해서 좀 다른 그런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또 하나 몇 년 전에 우리가 싸다고 러시아 헬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여왔어요. 근데 러시아 회사들이 재고도 쉽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품 이런 것들을 뭐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행했던 LG나 뭐 이런 데에서 곤욕스러운 적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배보다 더 배꼽이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도 뭐 이러한 얘기 있죠. 자동차에 관련된 분은 자동차를 한 대 사는 것보다 자동차를 정밀분해해서 파트별로 다 팔면은 세 배에서 다섯 배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서비스 공학 판매 후 서비스 운영 목표가 이제 다양한 분야 업체들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판매 후 서비스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거는 이제 고객 만족도와 지명도 개선, 브랜드죠. 브랜드 판매 후 서비스가 나쁘면 지명도가 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 회사들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동차가 뭐고 그냥 옛날 값싸게 해서 했었는데 지명도가 충성심이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차값이 높게 받을 수 없는 거죠. 총체적 수익성이 증가된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제조 이윤만 했는데 이걸 서비스 이윤이나 뭐 이런 것들 앞으로 뭐 IoT라든가 뭐 스마트 쪽에는 팔고 나서 다음에 있는 서비스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겠죠. 서비스 관련 이윤 개선, 경쟁력 강화, 제품의 품질 성능 향상, 사용한 사람들에게 어떤
제품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계속 그 업그레이드 해주고 자기네들도 제품 개발에 도움이 되는 거죠. 이제 전략적 서비스 공학의 메가 트렌드는 뭐냐면 제품에서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다. 이제 제품 제조에서 서비스로. 여러분들 그 IoT도 서비스지 않습니까? 인터넷 서비스거든요. 제품이 아니라. 그래서 다양한 이유가 있다. 경쟁, 이윤, 환경, 복잡성. 세계적인 선도 기업들이 이제 GE나 IBM, BA, 락히드 마틴, 보잉, 지멘스 이런 데도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죠. 소프트웨어도 이제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죠. 서비스를 그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보니까 이제는 라이센스를 팔지 않고 클라우드에서 쓰고 서비스죠, 일종의.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게 갈 것 같고, 오라클도 그렇게 갈 것 같고, 오토데스크나 뭐 이런 것도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CIO라든가 바이스 프레지던트, CFO도 있지만 서비스 앤 파트, 로지스틱, 애프터마켓, 필드 서비스, 커스텀 서비스 이런 프로덕트 퀄리티 이런 데에 부사장이 많이 생기죠. 옛날에는 제조나 뭐 이런 쪽에만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애프터마켓이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중요한데 왜 많이 실패를 하냐? 전략적 서비스 공학에서 장애 요소와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미국도 부족한데 선진국 같은 데도 부족한데 우리나라는 거의 뭐 제품을 개발하지 않고 선진국을 따라하다 보니까 패스트 팔로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전체적인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대기업도 가보면 이런 서비스 조직이 뭐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서 약간 한직이고 노가다고 막 이런 쪽으로 서비스 조직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잘못된 거죠. 서비스는 무형적, 지적 재산, 부가가치, 새로운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비스 MRO가 전략적 서비스 공학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